그래서 유리 함수는 항상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항상 기본형은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k꼴에 대해서 k가 그래프의 개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모양을 바라본다면 양변에 x로 파면 다음 모양을 바꾸는데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반비례 함수, 우리가 중1 때 했던 반비례 함수다. 그러면 k가 결정하는 개형이라면 그럼 k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y는 x분의 1을 먼저 그려봤습니다. 반비례 함수는 이런 그렸죠. 다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k가 양수일 때 그린 거거든. 그럼 k가 음수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k가 음수죠? 음수되면 또 점을 집어서 판단하면 1이면 마1, 2이면 마2, 마3분의 1 마찬가지 2분의 1이면 마2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쭉 이으면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음수가 되면 이렇게 생겼고 양수면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수학을 설명할 때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음수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냐. k가 양수면 4분면이 1, 2, 3, 4 중에서 k 양수면 1, 3에 생기고요.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k가 음수면 2,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k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를 볼 건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y는 x분의 4, k가 커졌어. k가 커지면 1이면 4 나오거든. 1이면 4, 2는 2, 4는 2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파란색보다 더 벌어졌지.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원점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져요. 그러면 k가 양수일 때는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지고 있죠. 원점과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점과 멀어진다. 마찬가지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음수면 음수도 멀어져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k가 음수일 때는 k가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거꾸로죠. k 양수면 크면 클수록 멀어지는 거고요. 음수면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과 멀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기본 개형은 k가 결정하고요. k가 양수면 1, 3, k가 음수면 2, 4에 그려지고 k의 크기에 따라서 양수일 때 k가 커지면 원점과 멀어지고 음수일 땐 k가 작아져야 원점과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개형에 관련된 이야기고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두 가지라고 대표돼요. 첫 번째는 k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니?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건 개형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이란 말 들어봤나요? 점근선. 점근선의 정의가 뭐냐면 한없이 무한히 다가지만 닿지 못하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쭉 내려가거든. 봐. 점근선이라는 말 자체가 무한히 다가지만 무한히 닿지 못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 지우고 가장 기본적인 y는 x분의 1만 그냥 보면 y는 x분의 1의 입장에서 x가 1이면 y는 1분의 1, 2면 2분의 1, 3이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y값이 내려가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무한히 다 가면 100만분의 1이거든.
그럼 0.00001이잖아. 그럼 무한히 다가가더라도 X축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즉 어떠한 그래프가 어떠한 곡선이 어떠한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선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점근선이 처음 등장한 게 유리함수예요. 얘는 이 상황은 무한히 다가가고 이것도 무한히 다가간 상태란 말이야. 이것도 무한히 다가간 상태고 무한히 다가간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X축, Y축이 가장 기본적인 점선이에요. Y축의 이름은 X는 0, X축의 이름은 Y는 0이니까 다음식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갖습니다. X는 0,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그 다음에 그 교점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내가 수학적으로 무단횡단하는 법에 대해서 차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로 가면 차의 흐름이 유리함수 가장 기본적인 쌍옥선으로 간다면 직선으로 가는 게 절대 함수랑 즉 차랑 사람이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차에 치이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법이라고 말했죠. 결국은 아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차가 그럼 이제 나중에 엄마랑 같이 길을 걸 때 횡단보도 앞에서 엄마 차가 쌍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각선인 정근선으로 걸으면 우리는 차에 안 치우고 무단횡단 할 수 있어! 라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한테 쓰잘데기 없는 거 배웠다고 하고 자르겠지. 그래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교점 즉 0,0 왜냐면 얘를 대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을 알면 x가 0일 때 y가 0일 때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으로서 점근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세 가지 스텝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고요. 기본형을 배울 때 항상 복습을 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시고요. 졸린 눈을 하지 마. 안 졸린 눈을 하라고.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누구죠? 아이돌?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뭐야? 누구야? 없어요. 없다고? 르세라핌이 옆에서 말을 걸어. 오빠, 유리함수가 뭐야? 라고 말하면 눈을 감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유리함수의 기본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개형에서 y는 x분의 k에서 k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주고 k가 양수면 1, 3을 지나고 k가 음수면 2, 4를 지나고 k의 절대값이 즉 k 양수일 땐 k가 크면 원조가 멀어지고 k가 음수일 땐 작으면 원조가 멀어지는데 퉁쳐서 풀면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진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옛날에 많이 했죠.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형과 더불어 점근선인데 점근선은 무한히 다가가지만 무한히 닿지 못하는 선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점근선은 x축, y축 y는 0, x는 0이고 그 교점이 되게 중요해 라고 눈을 감고도 똑같이 이 정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근선의 교점이 무엇이에요? 얘가 점근선이고 얘가 점근선이죠. 그럼 걔가 만나는 점을 점근선의 교점에 말합니다. 지금 얘는 x축이 점근선이고 y축이 점근선이잖아. 그럼 그 교점 얘가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대표하는 게 얘니까 얘를 하면 얘 할 수 있고 얘를 하면 얘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표준형이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일반형을 했습니다. y는 x분의 k를 했습니다. 이 일반형이죠. 일반형을 평행이동한 걸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항상 직선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표준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표준형이 제일 중요하냐?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뭐 넣으라는 거죠? x 빼기 p 집어넣으라는 거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건 y자리에 y 빼기 q를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이죠? 그러면 y는 x분의 k를 x축 p만큼 y축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쁘게 쓰면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해 q야. 얘가 우리가 배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직수의 유리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라고? 유리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는 k는 개형이니까 당연한 거고,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냐?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요 친구의 점근선 뭐야? x는 0, y는 0이라고 했죠?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이 뭐야? 0,0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유리함수는 다 이거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렇다면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 빼기 k y는 x 빼기 p분의 k 더해 q는 어떻게 바뀌어?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선인데 그건 점이잖아. x는 p, y는 q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뭐로 바뀌냐면 p, q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평행이동의 입장이잖아? 그럼 이 상태로 읽으려면 봐봐, 점근선은 마치 블랙핑크 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블랙핑크가 좋아서 맨날 블랙핑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도 절대 블랙핑크랑 다를 수 없잖아.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럼 분수 입장에서 절대 될 수 없는 건 뭐냐? 분수는 절대 분모가 0될 수 없습니다. 분수는 분모가 0될 수 없어. 다시 이건 암기 쪽 메커니즘인 거야. 점근선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닿지 못하는 선이잖아. 절대 될 수 없어. 그죠? 네가 방탄이랑 결혼할 수 없잖아. 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그런 것처럼 될 수 없는 선이야. 그럼 점근선은 될 수 없는 선. 그럼 이 상태에서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분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이야. 분모가 0일 때가 점근선입니다. 즉 x 빼기 p가 0일 때가 얘가 점근선이라고. 이 상태 읽은 방법은 그러면 x 빼기 p는 0이니까 x는 p, 그리고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 이 전체는 0이 될 수 없지. 분모가 0이 못 되니까 k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얘가 0이 될 때 남는 거 y는 q, y는 q가 점근선이겠지. 그러면 점근선 찾았으면 뭐 할 수 있어? 교점 찾을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3이 있다. 다음 친구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리시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한다고? 분모가 빵일 때가 점근선이라고? 그럼 x 빼기 2가 0, x는 2가 점근선이라고. 그죠? 지워지고 y는 3, 얘가 점근선이라고. 그럼 얘의 교점 2,3이 점근선의 교점이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봐봐, 그래프 그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x는 2, y는 3 점근선을 그립니다. x는 2 세로선이죠. x가 항상 2래. y는 3 y가 항상 3이래. 그랬죠? 그 다음에 k가 양수잖아. 1, 3이야 2, 4야? 1, 3이죠? 그러면 1, 2, 3, 4 입자로 가는 겁니다. 평행은 있지만 1, 3이 있어야 되니까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면 됩니다. 뭐 이런 건 안 돼. 그래도 점근선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됩니다. 무한히 다가고 있네 용도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일반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차 함수 똑같아. 2차 함수를 예로 들면 2차 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 제곱이야.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죠. 2차 함수의 표준형은 y는 a,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야.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야? 꼭점입니다. 표준형인 이유가 뭐냐면 꼭점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준형인 거야.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표준형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면 꼭점이 p니까 바로 쓸 수 있겠죠? 일반형은 전개된 꼴입니다. 그럼 전개된 꼴은 set a가 표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일반형은 표준형을 바꿔서 문제를 풀었죠. 이 개, 왜 2차 함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2차 함수를 항상 이렇게 배워왔잖아. 그죠? 요 루틴 그대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기본이라고 기본형으로 개형 배우고 표준형으로 제일 중요한 정보 배우고
일반형은 전개된 거니까 전개된 걸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아는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가 기본적인 함수를 배우는 루틴이기 때문에 2차 함수가 굉장히 중요했다. 지금 배우는 그 루틴 그대로 유리, 무리, 지수, 삼각, 로그 전부 다 이딴 식으로 배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모 1차, 분자 1차인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분모 분자가 1차인 형이고요. 얘를 쓸데가 없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야 돼? y는 x 빼기 p 분의 k 더하기 q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지. 유리식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책에 있는 걸로 합시다. 안 보이는데? y는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를 뭐 하고 싶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봐봐. 잘 보세요. 분모를 분자에 만드는 겁니다. 분모를 분자에 만드는 거예요. 분모가 x 빼기 1이니까 분자에 x 빼기를 만들어줘요.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도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돼요. 그럼 전개하면 이거 플러스 2잖아. 얘는 플러스 1이잖아. 빼기 1을 해줘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지 않니? 실제로 이거 뭐 한 거냐면 방금 이게 뭐냐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결과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 빼기 1로 나누면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이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직접 나누면 다음 안에 얘가 몇 개 들어있습니까? 마이너스 2개 들었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x 빼기로 나왔을 때 목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이 결과랑 똑같지? 결국은 우리 목표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건데 그걸 암산한 거라고. 1차 굉장히 쉬운 거니까 우리 7 곱하기 8 시키면 계산기 쓰나요? 수리남 봤어? 수리남도 안 봤어? 수리남 안 봤어? 수리남 안 봤어요? 아 그래요? TV 좀 봐. TV는 안 봐요. 수리남에서 거기 나오는 아저씨가 주인공 친구가 구구단을 못해. 그래서 한 건데 이해를 못하길래 내가 무트.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건 암산하는 거지. 이거 안 하고 일부러. 그럼 이렇게 찢어놓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분수는 찢을 수 있죠. 그럼 잘리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야. 이쁘게 쓰면 y는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친구에 대해서 유리함수를 찾아보세요. 다음 유리함수는 뭐니? 라고 물으면 점근선이 뭐야? 분모가 빵 x는 1이죠? 얘가 없어졌을 때 y는 마이너스 2지? 맞나요? 점근선의 교점은 1,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점근선이 여기 삐뚤어졌다. x는 1이니까 x는 1 가로선 미안 세로선 y는 마이너스 2 가로선. 그럼 점근선 교점 1,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k가 음수니까 1, 3이야 2, 4야? 2, 4죠? 2, 4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굉장히 간단하죠? 끝입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를 이건 공식인데 이런 거 이따가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우면 큰일 나요. 다시 연습.
봐봐 연습 어떻게 한다고? 분 뭐를 분 자에 만든다고. 오케이 어떻게 한다고? 더하고 마이너스 2 빼기 x를 2 빼기 x를 분자에도 만들어요. 그럼 얘랑 똑같으려면 얘는 k의 개수 1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를 붙으면 되겠지. 전개함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잘랐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잘랐으면 요 내용은 마이너스 1 요 내용은 2 빼기 x분의 마이너스 2잖아.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할 겁니다. 항상 유리함수의 표준형을 쓸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의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돼. 1로 바꾸려면 분모 문제를 몇 곱하면 돼? 마이너스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곱하면 x 빼기 2분의 2 빼기 1 맞나요? 최고 차이의 개수 분모에 있는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때 k야. 이건 k가 아니야. k가 마이너스인데요? 안됩니다. 1일 때 그때 이게 k인 거야.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뭐라고? 점근선이 뭐야? 점근선 뭐죠? 여기 0일 분모 0일 때니까 x가 2. 그 다음에 지워지니까 y가 마이너스 맞나요? 점근선 결정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죠? x가 2, 세로선 x는 2입니다.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정근선 교점이 2, 마이너스 1인 거고 k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1, 3에 그려줘야 돼? 2, 4에 그려줘야 돼? 1, 3에 그려지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숙제는 293페이지까지만 할 거고